네, 안녕하세요. 이제 유동인구 기반 관광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김민선입니다. 이제 관광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수요 기업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실 때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그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 되어야 또 새로운 이벤트를 또 기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석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쇼타임으로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빠르게 이제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가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인구라고 해서 저희 모바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기지국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남는 전체 인구인 주제 인구에서 전달의 패턴을 보고 낮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 또 밤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을 이제 야간 상주지와 주간 상주지로 모든 가입자마다 태깅을 달아두게 됩니다. 그 가입자들이 또 이제 그 체류 시간에 머무는 기지국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을 보고 차량 이동 인구인지 또 걸어 다니는 인구인지에 대한 이제 태깅이 가능하고, 그 인구들이 관광 스팟 혹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스팟에 최소한의 체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소비나 관람의 목적으로 이제 잔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지점의 방문 인구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을 관광 인구 혹은 올해는 새롭게 이제 골프장의 업장 운영 시간이나 골프를 실제로 치는 사람들의 행태를 반영해서 추가 조건을 걸어 이제 골프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분리된 관광인구, 골프인구별로 저희는 월, 요일 시간대 혹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별로, 내국인은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지역에서 유입이 돼서 방문을 한 후 어떤 지역으로 유출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광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자나 전화를 했을 때만 이제 시그널이 남는다면, 이제 5G, 4G 시대로 왔었을 때는 이제 통화 품질이 좋은지 또 기지국에 음영 지역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기지국과 모바일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상당하고, 또 이제 밤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밤에 줄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통해서 야간 상주지나 낮에 근무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그에 나아가서 관광 데이터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좀 두루뭉실한 관광 인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행정구역상 거주지를 벗어나,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또 여행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화 감상, 쇼핑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그냥 간단한 산책 취미는 이제 관광이 아니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희는 이제 1,800만 가입자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관광지를 머무르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지국에 머무르는지를 보고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조작적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재 인구로부터 내 상주지에서 관광을 했을 경우에는 현지인 관광객, 또 이제 비상주지에서 관광을 했을 경우에는 외지인 관광객,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국인 외지인 방문객의 경우에는 내가 상주하는 시공구를 벗어나서 전달에 또 이제 특정 지점을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방문하는 그 비즈니스 인구나 그 근로 인구는 제외하기 위해서 전달 기준의 특정 기지국에 3회 이상 방문자는 또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광 지점이나 분석하고 있는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제 방문 지역에 최소한의 체류 시간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내국인 외지인 방문객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또 현지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상주 지역에서 또 이제 전달 기준으로 그 특정 분석 지점에 8회 이하로만 방문했을 경우,
왜 이제 현지인이랑 외지인이랑 저 기준점이 다르냐 하면 이제 관광의 활성화 또 여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내가 상주하는 지역에는 주말을 토일 방문하였을 경우 맥시멈으로 8번은 가능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8회 이하로 어떤 특정 지점을 방문하고 또 체류 시간을 최소한으로 이제 관람이나 구경,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체류하였을 경우에 내 지역에서의 현지인 방문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 로밍을 한 고객 대상으로 단기 체류자일 경우에 이제 또 관광 명소에 최소한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으로 정의된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해당 지자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의 다양한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정의들이 저희 KT 단독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또 관광학회, 또 관련 업종의 교수님들과 함께 정의를 같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이 있고, 또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데이터랩에 저희 통신사 데이터가 단독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과제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지자체나 기업들이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관광 인구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솔루션에 탑재를 해서 제공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솔루션이 GS 인증을 확보하였으며 또 이제 UNWTO 세계관광기구에 최초로 통신사로 가입하여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골프 인구의 경우 저희 AGL과 협업해서 원래 새로 만든 이제 바우처 상품인데, 이건 별도로 이제 AGL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의 데이터가 이렇게 KT 가입자의 데이터로만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장 점유율 또는 지역별 가입자 비율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또 이제 10대 이하나 70대 이상의 휴대폰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제 공공지표인 주민등록통계인구랑 비교해서 이제 전수화하여 제공되는 지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관광의 정의를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2,000여 개 관광지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통해서 제공을 드릴 텐데, 이 관광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연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고객들과 단순하게 관경이 아니라 이제 관광지 영역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이 영역을 기지국가 매달 매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경으로부터 집계되는 두루뭉실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상당히 정교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산출한 데이터와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료 입장객 통계랑 비교해 봤을 경우에 폐쇄형 관광지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단연간 저희가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나 또 한국관광공사 가을 비대면 관광지 백선을 선출하는데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거나, 또 이제 영등포구청 여성 안심 귀갓길을 설정하는데 저희 이런 데이터가 이제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적으로 이제 140여 개 지자체에서 또 저희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확인해서 행정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 데이터 바우처에서 이제 제공드리는 이제 저희 상품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와 가공 두 가지 분야로 저희는 참여를 하는데, 구매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집계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 수요 기업으로 매핑되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을 희망하시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저희가 수렴을 받을 것이고, 이제 시군구 단위로 4개 혹은 광역시 단위로 1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 시간적 범위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3기간 중에 2개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 연령, 또 월, 주별 또는 체류 기간 혹은 유출입, 재방문율 같은 이제 관광 통계 데이터를 제공드릴 것이고요.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로만 제공드렸을 때는 해석에 어려움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제공드리는 거와 함께 이제 전문 이제 컨설팅단과 함께 맞춤형 관광 혹은 방문자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것을 이제 필요한 목적에 이제 해답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판매 데이터로 데이터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의 방문 패턴에 기반해서 예상되는 방문객 수를 예측하는 이제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또 이제 내 지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프로파일 및 유입 유출지 등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해야 내 고객들에게 더 편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자점을 왔다가 어떤 데로 유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지 간의 업무 제휴나 또 어떤 방문자가 어떤 곳에서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지를 보고 또 이제 업무 제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지역별, 시기별 관광객 분석을 통해서 내가 기획했던 이벤트가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시즌을 따라서 분석을 해보셨으면 또 이때는 성수기구나 비성수기구나를 판별하셔가지고 입장료 등 이제 가격 프라이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관광객의 시간대별 분석을 했을 때 동대문에는 야간에 0시에서 6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구나. 그래서 이때는 아마 추정컨대 도소매 야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뭔가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기획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서울 중구에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연령대별로 봤더니 중구에는 명동, 회원동, 소공동 쪽에는 50, 60대가 가장 많구나. 그러면 이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인 중장년층을 위한 타겟 마케팅이나 어떤 상품을 구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 내에서 판매 가공으로 제공되는 상품에 더불어 저희가 상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트립 솔루션을 함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 솔루션에서는 이제 매일 데이터가 매주 혹은 매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 기업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적용하고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발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인 범위에 이제 포함되는 모든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관광지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관광지를 동시에 비교한다거나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할 예정인 어떤 시군구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좀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만 제공드렸을 때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쉽게 차팅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결과 위주로 해석을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이제 트립에서 처음으로 조회되는 화면이고, 이제 내가 선택한 시군구에 대해서 최신 월, 최신 주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 하위에 있는 행정구역 혹은 관광지, 축제지에 대한 데이터도 모두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을 선택했을 때 이동 지역 현황이라든지 혹은 성 연령, 또 해당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어떤 지역의 거주지들이 가장 많이 왔다가는 어떤 지역으로 유출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표출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더라도 분석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다각형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통계들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데이터는 종합관광 현황에서 최신 데이터뿐만 아니라 관광 통계 분석 탭에서 이제 과거 2년치 데이터를 이제 모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제공드리는 1년뿐만 아니라 과거 2년치 총 3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사용 설명서는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했던 사례들을 조금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정 광명동굴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왔다가 어떤 지역으로 유출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광 셔틀을 운행을 한다거나, 또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인들이 우리 서울시의 이제 시군구별로 어떤 지역에 가장 많은지를 보고, 내가 만약 하려는 서비스가 중국인이나 특정 타겟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밀집해 있는지를 보고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면 내가 해수욕장들을 혹은 내 지자체 안에 있는 지점들을 같이 보고 싶은데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이런 다양한 관광지들의 사람들의 방문 패턴은 어떻고 재방문율은 어떤지 보고 방문자는 많은데 재방문율이 낮다. 그럼 이거는 재방문율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 저희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 어떤 시 안에 이제 여러 상권 지점들을 동시에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은 10대 이하 분들이 많구나.
또 아니면 노원역 주변에 이식대 분들이 많구나. 그럼 그런 연령대에 맞는 어떤 그런 혜택이나 아니면 좀 이벤트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관광 데이터에 대한 소개 마치고, 이게 저희가 관광이라고 계속 명칭을 달았지만 특정 지점에 유니크하게 이제 방문하는 인구에 대한 이제 시계열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는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분석이라면, 저희는 순수하게 방문한 인구에 대한 이제 좀 심층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을 다양하게 비슷한 경쟁 지점과 비교를 하고 싶거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저희 데이터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